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9월의 배당 매력주 30선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3개를 골라가지고 특별히 또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FS KKR이군요. KKR 캐피탈. 그래서 티커로는 FSK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당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배당 전략,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배당 이력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배당 매력주 30선 해가지고 저희가 30개를 일단 리스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보시면 여기 이제 시가 배당률을 가장 높은, 그러니까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PXD였는데 이 회사는 배당락이 좀 빨라서 얘를 먼저 일단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FSK는 이제 배당 매력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이고 투자 매력 종합 점수로는 66점. 그래서 통과는 다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당락은 이제 9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은 0.67달러. 배당 수익률은 12.4%.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하기 전에 미탐TV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S KKR 캐피탈. 되게 어렵죠. 이름이 이게. 네, FS KKR 캐피탈이라는 캐피탈이겠죠. 캐피탈.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면 벤처 캐피탈, 무슨 캐피탈, 캐피탈 회사들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FSK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비상장 중견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사업개발 전문 회사, 그 BD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FSK가 상장이 되고 그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비상장 중견기업에 대출도 해주고 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쿼티 주식 자본도 일부 지분 투자도 좀 하고 대부분은 대출입니다만은 그걸 해서 이자나 이 수익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 이상을 이런 회사들은 배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법인세가 면제되어 있고 대신 배당세가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는 없다. 그래서 일단 벌면 90%를 준다. 그래서 수익에 따라서 이 회사는 내가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대에 있는 이제 여기에다 돈을 갖다 넣으면 이제 요걸 운영하는 회사가 잘 알아서 포트폴리오도 짜서 돈을 받아다가 배당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BDC가 승인이 안 됐다가 5월인가 올해 5월인가 4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국무회의에서 이제 BDC 관련된 이쪽 부분들이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나 이런 데들도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도 이런 BDC를 지금 설립하려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상장 투자나 이런 쪽들도 아마 이 BDC 통해서 간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비상장은 아니죠. 저희는 주로 비상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훨씬 더 좋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한 2개 정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자꾸 이제 약간은 공시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로 초창기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BDC가 열리면 이제 가능해지긴 합니다만은 내가 사고 싶은 회사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특징이나 어디에 이제 이런 BDC 회사에다 내가 공모해서 그 주식을 살 때 이제 어디 회사에 돈이 주로 투자되는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그런 간접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시장이 열린다는 거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어떤 폭이나 어떤 선택의 다양성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분명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제 수치들 중에서 이 수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71%라는 것. 요거는 이제 secured debt라고 되어 있는 거 뭐냐면 그냥 시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만약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대출을 해줬어. 근데 못 돌려받으면 이런 회사들은 완전히 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빌려준 거에 대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을 때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하잖아요. 그게 앞에 있는 순위가 선순위고 저 뒤에 있으면 후순위죠. 주주는 그 후순위보다도 다음이죠.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아야지 이제 자본을 투입한 주주가 가져가니까 주주는 사실은 망하면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하셔서 배당으로 회수하셔야지 이익이 안 나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주주는 가져갈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채권을 론을 갖다 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순위가 있는 선순위 채권들 여기 보면 뭐 퍼스트 뭐 세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채권들의 비율이 뭐 두 개 합치면 약 한 71%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변동금리가 한 87% 정도니까 이자가 변동하면 내가 그래서 금리를 뭐 5%로 받기로 하고 고정금리로 딱 세팅을 해놓으면 막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8%, 9% 시중금리가 올라요. 그럼 이거는 못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출들이 다 87% 이상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 수익들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조달금리도 뭐 또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변동성이 있어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대출해 줬는데 수익을 못 내는 자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못 갚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1금융권이라는 은행에서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1금융이든 2금융이든 마찬가지로 발생하는데 그 비율이 한 2.9%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BDC 회사를 한번 보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그 회사가 조금 더 안정성이 더 높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순위 채권 비율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았고, 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아주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정도의 비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섹터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보면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캐피탈,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종이나 섹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뭐 전체적인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사는 그러하고요. 이 회사 이제 배당 정책이랑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의 이 회사를 보면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배당을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당 3.4, 3.5, 3.57, 3.44 뭐 쭉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는 거죠. 이익의 90%니까 배당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익이 줄어들면 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로 보면 시가 배당률로 보면 약 8.7%가 제일 낮고 제일 높을 때가 16%. 그러니까 8에서 16%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평균은 12%.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8에서 16%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주가가 제일 쌀 때는 16%일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져야지 배당금이 그대로 있으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 그러니까 뭐 하여튼 15, 16% 가면 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그때는 조금 걱정을 덜어놓고 사도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한 8%에서 9% 정도 되면 시가 배당률로는 조금은 비싼 이런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여서 그걸 염두에 두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배당 투자 전략을 짤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 매력도를 보면 이제 별점 5점 만점에 4점, 네, 상위 7.7%,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현재 주가는 21.57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배당 선언을 8월 8일 날 했고, 배당 락이 이제 9월 13일이니까 9월 12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식 갖고 계셔야 돼요. 페이 데이트는 배당 지급일이고 10월 4일 날 여러분들의 계좌로 입금이 되겠죠. 세금 떼고요. 배당은 세금에 있으니까요. 분기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배당금에서 배당을 0.67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뭐 지난 분기에는 0.68달러를 줬고 이번에는 이제 0.61달러 더하기 0.06 특별 배당금하고 기본 배당금 합쳐서 0.67달러 정도를 배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당 원천이 되는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이게 변동이 상당히 좀 심하죠. 이게 2달러에서 주당 4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당 8달러에 갔다가 여기서 쭉쭉쭉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배당금을 높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배당이 나야지 거기에 뭐 90%를 주든 이익이 나야지 90%를 주든 안 주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을 주게 되는데 이때 만약 보면 이때는 2020년도에는 적자를 봤어요. 2020년도에는 적자를 받는 건 배당 어떻게 줬냐? 배당은 이익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쌓여있는 회사에 잉여금을 털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몇 해 정도는 충분히 다 줄 수 있어요. 누적되어 있는 그 배당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계속 못 내면 그 배당을 더 늘리거나 꾸준히 지급하는 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47%, 네, 순이익은 한 뭐 60% 정도 빠져서 2.85달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90% 정도를 이제 배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2.6달러 이런 정도는 주당 배당금이 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되겠죠. 아까 이제 주가가 21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10%가 넘어가는 거죠. 2023년도에는 이제 2022년도하고 비슷한 매출액이 16억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2.74달러.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도 2022년도의 주당 배당금하고 아마 비슷하거나 아주 소폭 뭐 한 5% 이렇게 줄거나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서는 회사가 충분히 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시가 배당률인데 과거에 이때 보면 엄청나죠. 2020년도에 보면 시가 배당률이 25%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죠. 1년에 25%를 주는 거예요. 주가가 이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쭉 보니까 한 12달러? 13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25달러 이상 하다 반토막이 나니까 시가 배당률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25%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데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사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맞으면서 전체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들이 다 폭락하고 모든 주식들이 어떤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40%가 넘어가는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 금리를 40%짜리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금리 1%만 도 돈이 막 시중에 있는 몇십 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인데 금리를 40%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이제 주식시장에는 돈이 안 몰리죠.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멘탈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돈을 넣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게 경우가 예전에는 어떠했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냈는지를 통해서 투자를 결심해야 될 때 조금은 리스크를 조금 안고 좀 투자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보면 이제 시가 배당률이 이제 요때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요 케이스에서 뛰어났다는 걸 제외하고 나면 대략 뭐 한 3, 4%, 14%,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낮으면 뭐 한 10%에서 9%,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보통 요렇게 지금 움직여야지 정상인데, 요거는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다시 좀 하락하면서 시가 배당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예상 배당금 2.68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한 12.4%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주가가 더 빠지면 뭐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좋은 이제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때 매수 가격으로 해볼 만한 금액이 요 금액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뭐 평균을 훨씬 더 넘어가는 이런 수준에 있는 가격들인데 요 가격이 보면 19에서 2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요 노란색 칠한 부분들. 지금 이 차트가 뭐 가격이 엄청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이 가격이 별로 안 변해서 사실은 요거 19에서 20 이 노란색 칠한 전체간이 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지금 막 엄청 급등해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요 노란색 칸이 1달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 20에서 21 여기도 1달러고 여기서 여기도 2달러예요. 1달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노란색 상단에서 여기까지 영역이 2달러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락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한 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급락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급등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네. 어쨌든 요 가격대 정도가 되면 상당히 배당 수익률로서는 매력 있는 이제 구간에 들어가고요. 반대로 이제 좀 배당주로서 매력이 없어지는, 현재 아까 주당 배당금을 주는 2.6달러 내외 정도, 2.54달러 정도 내외 수준에서 봤을 때 좀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은 한 26에서 27달러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는 없어서 그냥 뭐 색깔을 칠해서 범위로 하진 않았고 대략 이 정도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20달러에서 26달러 사이 이렇게 한 30%의 주가 변동을 가지고 이 배당주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달러 근처에 붙었을 때 사면 시가 배당률로서 한 12%에서 한 13%를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수익은 그동안 챙겼다가 그래서 주가가 한 20% 내지 25% 올랐다. 그럼 그때는 이제 또 매도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확정하면 한 개에 대한 그 배당주지만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을 둘 다 좀 이렇게 챙겨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배당주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하고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FSK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